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황준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청량 음료, 소위 말하는 탄산음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매일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초당 2만 잔이 넘게 팔리고 있으며 연간 매출 규모는 400조 이상의 기업, 세계 음료 시장 1위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8억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현재는 코카콜라를 비롯해 200여 이상의 다양한 음료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과 상쾌함을 제공하고 있는 이 코카콜라는 처음 개발되었을 땐 진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코카콜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학과 출신의 약사인 존 스티스 펜버튼은 다양한 약품을 제조하고 직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콜럼버스 전투에 참여한 펜버튼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통제로 모르핀을 투여하며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약사 출신인 펜버튼은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새로운 약물을 찾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찾은 약물이 바로 코카인입니다. 1914년 당시 코카인은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및 회복제로 판매되었던 코카인을 파리의 한 약사가 와인에 코카인을 넣어 만든 음료 백마리아니가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펜버튼은 직접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너트 그리고 와인을 조합한 음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음료가 바로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의 특허 의약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전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6년 미국 각 지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와인을 탄산수로 대체해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였고, 이때 펜버튼의 회계사인 프랭크 로빈스는 주성분의 코카와 콜라를 결합하여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용되는 코카콜라의 로고도 회계사인 프랭크 로빈슨이 필기체로 쓴 것입니다. 출시 당시 잔당 5센트에 판매되었지만 판매가 저조한 상태였으며 2년 뒤 펜버튼은 코카콜라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요.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약재 도매상인 에이사 컨틀러는 싼 값에 코카콜라에 대한 제조, 판매, 모든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이후 모든 권리를 얻게 된 에이사 컨틀러는 코카콜라의 로고를 만든 프랭크 로빈슨과 동업하게 되어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에이사 컨틀러의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판매량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코카콜라의 중요한 사업성인 보틀러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원액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병 제조업자 즉 보틀러들은 자신이 만든 병에 코카콜라를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청량음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인기를 얻자 가짜 콜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각 지역의 보틀러들은 코카콜라만의 특색 있는 병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열게 되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코카의 열매에서 병 모양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참가자 중 전혀 관련 없는 코코넛 열매를 콜라 열매로 착각해서 코코넛 열매 라인을 보고 병 곡선 라인을 만들게 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투어 병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코카콜라의 상징을 담아내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20년간 특허도 내지 않고 코카콜라 레시피를 철저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던 코카콜라가 과연 어떻게 전세계 음료 브랜드 시장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카콜라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음료를 구입할 때는 미각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상표를 보고 고르는 경우에는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맛 이외에도 강력한 브랜드를 기억해내고 선택을 유도한다는데요. 브랜드 가치를 위하여 이야기, 기억, 연상, 인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항상 행복, 긍정, 좋은 삶을 제품과 연관시키며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수해온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첫 번째, 브랜드 전략입니다. 빨간색으로 컬러 마케팅에 성공한 브랜드 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코카콜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빨간색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재료인 코카인을 들여온 나라 페루의 국기 색깔인 빨간색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날 브랜드의 주목도와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빨간색은 소비자들의 공복감을 자극하여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하게 되며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은 셈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더운 여름에만 마신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빨간색을 활용한 컬러 마케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캐릭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북극곰? 산타클로즈? 여러가지 캐릭터가 떠오를 텐데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산타클로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타클로즈의 모습은 하얀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이죠. 사실 코카콜라의 컬러 마케팅이 있기 전까지는 산타클로즈의 모습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과묵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산타클로즈가 빨간 망토를 입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마케팅에 성공하며 코카콜라는 더운 여름에만 먹는 콜라를 마신다는 인식을 깨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겨울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으며 북극곰과 산타클로즈 등 여러가지 마케팅으로 겨울엔 코카콜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에도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덕분에 전 세계 인구 약 94%가 코카콜라의 빨간색과 흰색 로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STP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 타겟 설정, 위상 정립, 첫자를 딴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음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장 분석입니다. 세분화는 브랜드가 특정 고객들에게 적합한 소고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펩시콜라 외 음료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고객의 욕구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코카콜라의 상품의 소비자들을 명확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의 수립을 중요시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틈새 마케팅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대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면 다이어트 제로 콜라는 건강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틈새 시장을 겨냥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한류맛 들어보셨나요? 코카콜라가 제품 전면에 한글로 코카콜라를 표기한 한정판 음료를 선보였습니다. 제품 겉면에 특정 국가의 언어가 포함된 건 코카콜라 1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는 JYP 엔터와 문화적으로 협업을 하여 K-팝과 팬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제품 코카콜라 제로 한류를 출시하였고 K 열풍에 맞춰 음식, 패션, 드라마, 음악까지 한국의 문화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코카콜라와 함께할 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평소 코카콜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전략 등 여러가지 고객들을 세분화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즈 마케팅인데요. 코즈 마케팅이란 기업이 환경, 기아, 빈곤, 보건 같은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코카콜라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카콜라 광고에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마스코트인 북극곰 아시죠? 2011년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해 코카콜라는 세계 야생생물 보호기금 WWF와 함께 공익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빨간색 캔 디자인에서 하얀색 캔으로 디자인한 특별 에디션 캔을 만들어 북극곰 캠페인을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 프리 라벨을 제거해도 소비자들이 모양만 보고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유의 컨투어병 형태를 재현한 캠페인으로 라벨을 제거한 컨투어 라벨 프리 병은 다 마신 후 분리수거 시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여러가지 마케팅으로 코카콜라는 연간 매출 규모 400조 이상의 기업 세계 음료 브랜드 시장 1위 브랜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는 마케팅 중 어떤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해당 브랜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황준호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